안녕하세요. 엔드로레이스 배성훈 코치입니다. 자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 처리. 여전히 어디를 보고 달려야 될지 모르는 초보 러너들이 많습니다. 그런 러너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시선 처리는 약 15m에서 20m 정도를 바라보고 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진아님과 함께 자세를 설명드리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아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엔드로레이스 최진아입니다. 이제 좀 배울 준비가 좀 됐나요? 네,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턱의 위치 때문에 중요합니다. 너무 멀리 바라봤을 때는 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턱이 올라가면은 허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러닝을 하다 보면 허리에 충격이 많이 올 수 있죠. 너무 바닥을 보게 될 경우에는 러닝 시에 이제 목 쪽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데 원활하지 못하고, 또한 등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러닝을 하기 때문에 턱이 너무 들리거나 턱이 너무 내려가 있지 않은 15m에서 20m 정도를 바라봐 주시면 턱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잘 잡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호흡입니다. 일상생활에서처럼 자연스럽게 호흡하되 되도록 코로 호흡을 유도합니다. 호흡할 때 우리의 코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대기 중 떠다니는 황사, 미세먼지 등을 필터링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은 그 조절이 어렵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러닝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목의 따가움 또는 칼칼함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다 보면 페이스, 거리, 운동 강도에 따라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맞는 호흡을 찾아가야 합니다. 두 번 들이마시고 두 번 내뱉어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 들이마시고 두 번 내뱉고, 한 번 들이마시고 두 번 내뱉고. 네. 이런 것처럼 현재 뛰고 있는 페이스, 그 다음에 운동 강도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진다는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만 호흡이 어려운 단계에 올라섰다면 그때는 코로만 호흡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빠르게 몸에서 원하는 호흡을 찾아야 합니다. 코, 입 신경 쓰지 않고 호흡을 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팔치기.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팔치기가 중요합니다. 팔치기로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리듬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되도록 피해야 하는 팔치기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을 좁게 치게 되면은 팔로 추진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 팔의 각이 좁아져서 팔치기가 좁게 이루어지면은 추진력을 얻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내려서 쳤을 경우에도 이 에너지가 밑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가 올라가게 되죠. 이 어깨가 올라가다 보면은 전체적인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팔을 앞에서만 칠 경우, 팔이 앞에서만 치는 경우에는 뒤로 팔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뒤에서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만 치게 되면은 앞으로 팔이 올라와 줘야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완성이 되는데 뒤에서만 움직이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좁게, 그 다음에 또는 내려서, 그리고 앞에서만, 뒤에서만 4가지 유형의 팔치기들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폼을 말씀드리면 90도로 한번 잡아주세요. 90도로 잡고 팔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팔치기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손목이 골반까지는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팔이 올라갔을 때는 앞에 명치 정도, 어깨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앞뒤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앞에 보고 11자로 팔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살짝 모이게 영문 모양의 A 모양을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팔이 넘어가지 않게, 이 팔이 중심선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로테이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명치,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골반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 한번 쳐볼까요? 네, 이렇게 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러너분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지금 진아님처럼 약간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팔치기의 포인트는 90도의 각보다 좀 좁게 해서 팔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팔치기를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상체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앞에서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러한 팔치기가 저희가 추천하는 팔치기, 90도보다 좁게 잡은 상태에서 몸에 살짝 붙인 이 팔치기에서 앞뒤로 자연스러운 스윙이 일어날 수 있게, 90도보다 각이 확실히 좁아지다 보니까 움직임이 더 부드럽죠. 이러한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면 러닝 시 필요한 추진력을 일으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체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가상의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어깨의 점, 이 골반의 점, 그 다음에 무릎의 점, 이렇게 세 가지의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른발을 앞으로 좀 뻗어볼까? 이렇게 골반의 점을 기준으로 어깨의 점은 골반의 점보다 살짝 앞에 있어요. 너무 많이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골반의 점을 기준으로 어깨의 점이 살짝 앞에 있어야 되고, 무릎의 점은 골반의 점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대각선이 만들어져야 이 대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러너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대퇴를 쓰지 못하고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릎의 점이 충분히 뒤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딱 이 포지션이죠. 이 포지션에서 바로 다음 발로 이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무릎의 점이 골반의 점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무릎의 점이 골반의 점보다 앞에 지금처럼 되어 있으면은 대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살짝 주저앉아서 뛰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퇴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타이트해지며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딱 펴졌을 때 충분한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데, 무릎을 들어 올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뒤꿈치를 엉덩이나 요 햄스트링 쪽으로 당긴다라는 생각으로 디디고 당기고 내리고 다시 올리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은 무릎을 억지로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릎이 올라오면서 이 하체의 드라이브가 완성이 되는 거죠. 고관절 및 대퇴 근육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러닝의 질이 달라집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이 좋을수록 무릎이 잘 올라오고, 무릎이 잘 올라오면 하체 움직임에서 중요한 드라이브 동작이 자연스럽게 구현이 됩니다. 무릎을 들려고 하지 말고 자전거 타듯이 다리를 감아서 뛴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다리를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올라옵니다. 억지로 무릎을 올리려고 하지 않고 대퇴 근육 중 하나인 햄스트링을 활용해서 당기는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은 올라오고 드라이브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고관절, 무릎, 발목 세 개의 관절이 펴지는 트리플 익스텐션 동작이 조화롭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야 하체 힘을 활용하면서 최대 효율로 러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착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착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으나 현재도 여전히 러닝 시 착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미드풋 착지가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착지는 리어풋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 착지가 좋다고 완벽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착지 방법만 놓고 봤을 때 안 좋은 착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뛰고자 하는 종목에 따라, 페이스에 따라 적합한 착지는 있을 수 있고 부상 발병 시 통증 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가 먼저 닿는 포어풋, 그 다음에 다리 전체가 닿는 미드풋, 그 다음에 뒤꿈치가 먼저 닿는 리어풋, 이렇게 총 3가지 착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착지 중에서 안 좋은 착지는 없습니다. 다만 안 좋아질 수 있는 착지를 말씀드리면은, 리어풋으로 착지를 하는데 앞에 각이 큰 착지는 브레이크를 걸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무릎도 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뒤꿈치가 먼저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각이 커지면은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충격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각이 크게 들려있는 리어풋은 안 좋은 자세. 진아님의 신체 중심은 요 가운데 있죠. 다리가 놓아지는 위치가 멀면은 아무리 미드풋이어도 이 햄스트링에 부하가 많이 온다는 거죠. 미드풋이 좋아지려면은 몸의 신체 질량 중심에서 가깝게 떨어지는 미드풋이 좋은 착지입니다. 포어풋으로 떨어질 때 안 좋은 착지는 이 뒤꿈치 각이 커지는, 뒤꿈치 각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종아리에 부하가 많이 오고 피로해지고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착지의 포인트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발목에 힘을 뺀 착지를 추천을 합니다. 무릎이 펴지거나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착지가 어렵습니다. 착지에서 생기는 부하를 발목과 무릎 등을 통하여 완충 효과를 노리며 그 힘을 다시 활용해서 앞으로 추진력을 얻는데 포인트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착지법에 대한 스트레스를 버리고 대신 어떤 착지를 하더라도 각이 커져서 특정 부위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도록 신체 중심에서 가깝게 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오늘은 러닝 자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진아님, 오늘 어땠나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달리기 할 때 잘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러닝 보강 운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러닝 관련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